자녀에게 10년간 매달 50만 원씩 줬을 뿐인데 증여세 70만 원을 아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전문가나 거액의 자산가들만 아는 특별한 비법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전세 보증금, 작은 가게를 열기 위한 종잣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비용. 우리가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자녀에게 온전히 조금의 손실도 없이 쥐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한 마음에 세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더라도 어떤 분은 97만 원의 세금을 내고 다른 분은 고작 26만 원만 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편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명시된 원리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 박진우 부장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따로 떼어 부어왔던 적금이 드디어 6천만 원이 되어 만기가 됐습니다. 박 부장님은 아들의 새 출발에 정말 큰 보탬이 될 거란 생각에 그 누구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만기 금액 전부를 아들의 통장으로 한 번에 이체해 줍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순간 당황합니다. 내 돈을 내 아들에게 준 것뿐인데 세금이라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주신 6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이 고스란히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과세표준 1천만 원에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인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기한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부장님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97만 원. 아들을 위한 선한 마음과 10년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인해 조금은 빛이 바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이제 박 부장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최민준 차장님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최 차장님은 10년 전 딸의 미래를 위해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꾸준히 딸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 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하고 이를 미리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세법상의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 이 방식은 미래에 받을 돈의 총액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1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당장의 100만 원보다 가치가 낮다 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세법에 적용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때 연 3%의 할인율이라는 마법 같은 숫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뒤까지 받을 총액은 6천만 원으로 박 부장님과 동일하지만 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치는 약 5,271만 원으로 평가되는 아는 사람만 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만 원이라는 차이는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최민준 차장님의 증여세 계산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천만 원이 아닌 현재 가치로 할인된 5,271만 6,654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액인 5천만 원을 빼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고작 271만 원 남짓입니다. 박 부장님의 과세표준 1천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동일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27만 1,000원, 그리고 3% 신고세액 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약 26만 3,515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진우 부장님의 97만 원과 비교해 무려 70만 6,485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방식을 충동적인 일시불에서 계획된 장기 할부로 바꿨을 뿐인데 시간의 힘이 세금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방법의 진짜 위력은 증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 부장님처럼 한 번에 주면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 1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세금은 무려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 차장님처럼 10년에 걸쳐 나누어 준다면 현재 가치 할인을 통해 총 증여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표준은 1억 2천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세금은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액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자체를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게 하거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증여 계획이 크면 클수록 이 지혜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냥 매달 용돈 준 것도 전부 증여인가요? 일일이 다 신고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어 부모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의 생활비, 학비 등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버젓이 직장을 다니며 독립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그 돈을 생활비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별도의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아버지가 직장인 아들에게 매달 보내준 돈이 아들의 주식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어 내야 할 본세는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증여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장 눈앞의 나무만 보고 미래의 큰 숲을 보지 못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신고라는 행위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더 큰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 자녀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큰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은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이 큰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증여 신고를 해둔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깨끗하고 합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 신고 내역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는 뒤늦게 발각되어 훨씬 무거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사전 증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자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전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증여 대상을 분산하는, 즉 지혜롭게 쪼개는 것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의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 한 명에게 모두 주면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5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에게 1천만 원,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손주에게 2천만 원으로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사람은 각자의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게 되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마법처럼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현명하게 돕기 위한 3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충동적인 일시불보다 계획된 장기 분할을 선택하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기금 형태로 증여하고 신고하면 현재 가치 할인을 통해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애매한 용돈이 아닌 명확한 증여로 신고하십시오. 투명한 신고는 당장의 작은 번거로움을 넘어서 훗날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금 출처 문제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셋째, 한 명에게 집중하기보다 자녀의 가족 단위로 나누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손자녀까지 시야를 넓히면 세법이 허용하는 공제 한도를 훨씬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깊이와 무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이처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땀 흘려 모은 목돈을 쥐어주는 것을 넘어 긴 시간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계획과 세법을 이해하는 작은 지혜가 동반될 때 우리의 선한 의도와 사랑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